아직도 자소서 아닌 자소서를 쓰고 계십니까? 자기 PR 하려다 셀프 디스 하시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기소개서를 업그레이드 시켜드립니다. Doing Yourself DIY 자기소개서. 안녕하세요. 네네네. 자, 오늘도 조민혁 멘토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조민혁입니다. 네. 네네. 요즘 정말 취업난이 심각하잖아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특히 문과생들의 취업이 참 어렵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특히 뭐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이제 많은 취업 준비생들을 만나시잖아요. 그럼 이제 문과 학생들의 그 취업난, 그거 네. 혹시 이제 문송합니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맞아요. 문과라서 그런- 죄송합니다. 네, 네네. 그런 신조어들도 많고. 맞아요. 두 분은 어떠세요? 친구분들이나 이런 분들 문과생들. 저도 사실 문과라. 솔직히 말하면 저도 사실 문과. 저도 사실 문과라 웬일이죠? 3문과 여기 약자들이네요. 그래요, 취업 예, 시장에서 예. 약자들. 아, 근데 취업 잘 되나요? 주변 어떻게? 친구들은 솔직히 말하면 제 나이인데도 아직 취업 못한 친구가 반 정도인 것 같습니다. 딱 반. 네. 저도 그쵸?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반인데 그 중에서 반이 취업이 다 모두 다 자기가 원하는 기업을 들어갔냐 하면 그렇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네네. 네. 그만큼 문과가 이게 취업이 좀 많이 어려운 게 맞아요. 현실인 것 같은데요. 문과생들이 근데 저희가 좀 나눠서 얘기를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쵸. 네, 실제로 한국 외대, 그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어, 그러니까 이런 특수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 전공자들은 80% 이상? 그러니까 보통 정원도 굉장히 적습니다. 한 30명 정도 중에서 네네. 뭐 한 22명? 네네. 22명은 이제 취업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아까 재한 씨 얘기한 네. 대로 문송합니다 이런 전공자들은 영문과라든지 네. 일반적인 인문계 철학과. 학생들이에요. 예. 네, 제가 철학- 바로 영문과입니다. 아, 그래요? 예. 굳이 또 굳이 그래요. 네. 에이, 마케팅 하면 아. 되겠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가 영문과라든지 잘하니까. 또 한때 취업이 잘 된다고 막 한참 그 수능 시장에서 그 네. 붐이었던 경영학과, 경영학과. 행정. 그러니까 요새 행정. 혹시 복수 전공했어요? 네, 그러시면? 제가 또 하셨대요, 복수를 네. 경영을 또 했으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 다 한 말라는 케이스인데 거 다 했어요. 취업이 잘 됐어요 이렇게. 혹시 멘토님도 복수 전공 저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예. 아. 네, 그냥 학부 때 그냥 법학 전공만 딱 하나. 법학 전공. 두 분 다 법학 전공이세요. 예, 둘 다. 힘들잖아요. 저희 전공 그렇죠. 공부하기가. 예, 솔직히 많고 양도 많고 언어도 조금 한문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런 특수 전공자 같은 경우는 네. 취업이 잘 되는데 영문과라든지 이런 일반 전공자들은 취업이 안 되고 많이 힘드니까 좀 네. 힘을 저희가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과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정말 같은 문과 출신으로서 그쵸. 굉장히 안타까운데. 저도 역시 안타깝습니다. 문과생들을 위한 취업 전략이 있다면요. 그래요. 저희가 또 힘들다고만 하고 이렇게 네네. 그냥 넘어가면 저희 안 되죠. 프로그램도 의미가 그쵸. 없으니까 나름대로 저도 팁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업종을 내가 정하든지 아니면 네. 업종은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럼 직무를 정하든지. 직무를 정하다. 그러니까 묻지마 지원을 막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영업 관리도 썼다가 뭐 마케팅도 쓰고 네. 그것도 뭐 외식 쪽을 썼다가 맞아요. 뭐 방송 쪽도 쓰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쓰다 보니까 네. 자소서가 다 똑같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외식이면 외식 이 안에서 뭐 직무를 영업이나 마케팅이나 영업 관리 이렇게 가져가거나 네. 아니면 직종은 내가 따지지 않고 직무 하나로 가겠다. 그러면 MD다 만약에 네. 그러면 홈쇼핑 MD도 쓰고 소셜 커머스 MD도 쓰고 이런 식으로 둘 네.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지금 직무별로 자기소개서를 공략하고 있잖아요. 네. 오늘 배워볼 직무, 어떤 직무입니까? 영업관리 직무입니다. 영업관리 직무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채용 그 네. 포션이 있어요. 많이 뽑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영업 관리라는 말씀을 하시면 첫 시간에 이제 영업 직무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네. 영업 관리와 영업 직무와 좀 다른. 굉장히 뭔가요? 예리한 질문이에요. 오, 그게 사실은 감사합니다. 네, 그런 네네네. 질문이 사실 나와줘야 오. 제가 또 신이 나거든요. 네네. 그럼 신나게 이게 이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예. 매출을 사실 발생시킨다는 매출 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은 있어요. 네. 근데 그 점 외에는 다른 점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업 직무는요. 네. 직접 그 상품을 판매해야 돼요. 네, 직접 판매를 해야 되고 반면에 영업 관리는 직접 판매하지는 않고요. 네네네. 판매를 하는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네. 유통 채널을 관리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해가 좀 안 되실까 봐 사례를 하나 아, 말씀드리면 사례, 예. 그러니까 그 자동차를 네. 갖다가 우리가 구매를 할 때 네네네네. 누구를 통해서 하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자동차 딜러라는 직무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 현대자동차는 그 직무명이 카마스터라는 직무가 있습니다. 카마스터. 네, 굉장히 네. 멋있죠. 카마스터라는 그 직무인데 카마스터 직무가 이제 영업이거든요. 네. 직접
매장에 자동차를 구매하러 오시는 그 고객들을 상대로 예. 자동차에 대해서 설명도 설명하고. 하고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네. 뭐 가격인지 디자인이 이런 걸 갖다가 확인하는 직무가 이제 영업이죠. 네. 반면에 이제 영업 관리는 예를 들어서 BGF 리테일에 네. 편의점이죠. BGF 네. 리테일에 SC 직무라고 있습니다. 네, SC. 스토어 컨설턴트라 그래서 맞아요. 그분은 직접 BGF 리테일에서 판매하는 삼각 김밥을 파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분은 실제로 점포에서 네. 제품을 파는 그 점주님들, 네. 네, 점주님들을 만나서 네. 컨설팅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거는 이처럼 컨설팅을 해주고 자문 역할을 해주는 영업 관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차이점만 좀 알아도 네.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면접장에 가서 왜 자네는 뭐 영업이 아니라 관리를 택했냐. 네네네. 이랬을 때 자꾸만 뭐 매출을 확대시킨다 이런 공통점만 얘기를 하면은 네. 사실상 면접관에게 덫을 놔주는 거죠. 물어뜯어라. 물어뜯어라. 그러니까 주의해서 접근하셔야 네네. 될 것 같습니다. SV라고 하는 슈퍼바이저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영업 관리에 속하는 직군인가요? 어우, 굉장히 정말 감사합니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요, 전혀요. 네, 여쭤보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네. 직무가 영업이 아니라 영업 관리인 거죠. 그게 관리군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라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네. 그 대학교를 졸업하고 네.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슈퍼바이저 직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백화점도 사실 백화점에서 영업한다고 표현하지 네네. 않고요. 영업 관리 직무거든요. 슈퍼바이저, 감독하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네. 이런 슈퍼바이저 경험을 가지고 계신 남성분들이 장교분들이에요. 장교분들이죠. 네, 그래서 통솔. 장교분들이 이제 네네네. 통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시죠. 대부분 이 영업 관리는 장교분들을 선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사실 장교분들이 네. 국가에 그 헌신하시느라고 그렇죠, 네. 영어 점수 이런 거 딸 여력이 없거든요. 그죠. 네, 근데 장교분들이 또 이제 전역하고 나서 또 영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하시면 얼마든지 네. 합격률이 높다. 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SV란 직업이나 뭐 영업 관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냥 영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역시 다른 분야라는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네. 영업 관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네. 정확히 어느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뭐 다양한 모든 분야의 영업 관리가 있는데 사례를 제가 좀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여성분들도 화장품 선호하시잖아요. 네. AP 그러니까 아모레 퍼시픽에 네. 채널 부스터라는 직무가 있어요. 채널 부스터. 네, 좀 어렵죠. 그러니까 채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네. 매장에서 예? 영업을 갖다 부스팅하는 조금 더 매출을 일으키는 멋있게 네. 표현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 그냥 영업 관리예요. 그러니까 예. 아모레 퍼시픽도 네. 직접 그 어머님들이나 뭐 저 20, 30대 여성을 상대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네. 아리따움이라 뭐 에뛰드 이런 매장들이 네. 있죠. 네, 그 매장을 관리하는 그렇죠. 그런 일들을 또 하기도 하고요. 또 대표적인 이제 또 삼성전자의 한총이라 그래서 한국 총괄 부서가 있습니다. 네. 한국 총괄 직무도 내가 직접 에어컨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네. 에어컨을 사용하는 기업들, 네. 이런 기업 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을 하고 뭐 이런 직무도 있고 뭐 주류 영업도 뭐 네. 하이트 진로의 영업 관리도 직접 술을 파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그 상권, 영내 상권 안에서 그렇죠. 네. 호프집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 내에서 또 영업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네. 옷쇼핑에 옷쇼핑. CJ 홈쇼핑이라든지 네네. 뭐 GS 샵 이런 홈쇼핑 안에 SO 채널 영업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이건 좀 어려울까 말씀을 네네. 드릴까 말까 했는데 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이 네네. 있어서 네. 우리가 이렇게 홈쇼핑 채널을 돌리다 보면 네네. 뭐 나 오늘 밤 10시에 뭐 황토팩 사야지 이렇게 네. 들어가지 않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안 다른 그래요. 프로 뭐 개콘 보다가 보다가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채널이 보통 앞부분에 있을수록 그러니까 네네네네. 공중파 쪽에 있을수록 네네. 단가가 높은 거예요. 그 그렇죠. 영업이. 그래서 이제 SO 영업을 하는 담당자는 최대한 그 해당 지역의 채널 번호가 20번대나 30번대로 넘어가지 않고 네. 앞번호대에 올 수 있도록 영업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지금 보시다가 네네. 관심이 갖고 계신 분들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기업 네네네. 홈쇼핑 채널들이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앞부분에 있고요. 네네네. 조금 영세하거나 마이너한 채널들이 좀 네네. 10번대나 20번대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소개서를 만약에 채널 쪽에 쓴다고 하면 네네. 이런 채널을 갖다 좀 앞번호에 좀 배치시키겠다. 네. 이런 어떤 지원 동기를 밝히시면 아. 굉장히 그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높은 그게 될 네.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영업 관리직도 이제 자격증 취득이나 그 외국어 능력 같은 그런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스펙이 네. 제가 사실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하려고 했다가 네네네. 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스펙. 자격증 중에 어떤 운전면허증. 아.
운전면허증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네네. 왜 중요하냐면 네. 사실 우리가 앞에 얘기한 거랑 관련이 있는 건데 네. 그 지역을 갖다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걸 네. 갖다 어떻게 지하철 노선을 그렇죠. 외워서 그 버스를 타고 다니는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친구도 그렇죠, 봤어요. 그렇죠. 제가 여성분들 중에서. 버스를 타고 네, 다니니까. 면접관이 뭐 예를 들어서 네네. 황보미 씨는 면허증이 없네요. 네네. 영업 관리하면 좀 어렵겠네. 네, 상권을 좀 돌아다녀야 되는데 네네. 어떻게 할래요? 그랬더니 네네. 이제 답변을 저는 뭐 학교 다닐 때부터 네네네. 그 지하철 노선들을 다 알고 있어서 아, 그래요? 그렇게 답변을 했다가 끝나요, 너 나가. 그쵸. 네, 너 진짜. 아, 당연히. 그래서 사실은 영업관리 쪽이 남성을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이유가 성별적인 어떤 성차별이 아니고요. 네네. 여성분들 중에서 운전을 갖다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잖아요. 운전 좀 하세요? 황보미 씨? 네, 저도 운전을 하는데. 그럼 영업관리 합격이에요. 거짓말하고 돼. 앞타이어 다 지금 마모돼가지고 지금 타이어 바꿔야 돼가지고 그런 게 아니 근데 있는데. 만약에 유일한 네네. 스펙이 운전 면허증이다 하면 저는 뭐 일종 특수까지 딸 각오는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뭐 트러블 올볼까지 그거는 너무 운전 능력을 어필하는 거죠. 그러면 좋죠. 버스 자격증을 따요 그러면은. 네. 저는 그래서 만약에 자격증이 조금 부족한데 내가 운전 면허 자격증이 있다면 네. 지금 아버님이나 어머님 차를 빌려서 연수를 시작해라. 차라리 그게 더 빠른 스펙이 저는 이게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네. 자격증에 대한 부분을 자기소개서에 쓰는 것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스펙 부분은 제가 운전면허 자격증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그렇군요. 경험이 중요한 거죠, 사실 영업 관리는. 그렇죠. 네. 영업이나 영업 관리나 결국에는 사람을 만나서 뭐 대화해야 되고 그쵸. 컨설팅해야 되고 자문해줘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인관계에 대한 좀 경험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도 역시 영업 관리직에 합격한 분의 자소서를 보면서 합격할 수 있는 비법 한번 알아볼까요? 이름하여 멘토의 특급 처방전. 네, 제가 제목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이키에 지원했는가? 나이키 질문이 굉장히 간단해요. 그렇죠. 네. 정말 그냥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네요. 왜 나이키에 지원했는가? 네, 이 내용을 어떻게 풀었었는지 멘토님이 좀 알려주시죠. 네, 자소서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외국계 회사 그 작성 자소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네.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나이키 외국계 회사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대표적인 기업이 P&G 코리아, P&G 네. 코리아, 네, 그리고 로레알 코리아. 로레알 코리아. 그 가장 높은 게 구글이네요. 구글이죠. 구글 코리아. 그다음에 이제 나이키 코리아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요. 외국계 회사는 사실 자기소개서 양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학생은 본인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외국계 회사는 네네네. 커버레터랑 레주메라 그래서 네네네. 정해진 포맷이 딱 있어요. 그냥 한 장 안에 네, 딱 뭐 디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네. 뭐 이렇게 작성하는 포맷이 있는데 이 친구는 예. 그것만으로는 네네. 자기의 어떤 열정을 좀 보이기가 네네네.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네, 굳이 시키지 않았는데 국문으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쓴 케이스고요. 굉장히 칭찬을 좀 많이 받았죠. 실제로 이제 면접장에 가서. 아, 그래서 그렇군요. 지금 잘 다니고 있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하나씩 보면서 제가 네. 그 차별화된 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아주 잘 쓴 자소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첫 장부터 한번 보죠. 남미 페루 여행 중 나이키가 준 감동.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네요. 저는 끊임없이 관리와 지역에 맞는 혁신적인 세일즈 전략을 제안하여 경기 서남부 지역 매출을 전국 1위로 만드는데 기여하였습니다. 현재 20% 시장 점유율을 확고한 1위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라이프 쉐어 점유가 필수라고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라이프 쉐어. 라이프 쉐어. 네. 라이프 쉐어는 이제 설명을 해주네요. 네. 고객의 브랜드 의존도를 극대화하여 구매로 연결시키고 각 매장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로 이제 잘 된 점인데 이게 뭐냐면 라이프 쉐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진짜 있는. 네, 회사 내에서 회사 내 지표, 네. 영업 관리자기 때문에 영업 성과를 냈느냐 안 냈느냐 마치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지표로 쓰는 게 시청률이라는 지표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 키워드 선택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을 높이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네네. 실제로 나이키에서 통용되고 있는 이 지표를 네. 도대체 어디서 알았는지 그렇죠. 네, 현직자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뽑아낸 거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분의 칭찬할 만한 점은 회사 내에서 그렇죠. 통용되고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지표를 좀 사용해서 네. 자기가 영업관리자로서 일하고 싶다는 거를 네.
두 갈식으로 가장 먼저 앞에다가 얘기를 해줬죠. 네. 그리고 지금 제목도 보시면은 네. 좀 솔깃한 게요. 네. 보통 여행을 가는 지역이 네. 보통 어디입니까? 유럽이나 유럽이나 그렇죠. 그런. 우리가 네. 흔히 아는 그런 지역인데 페루를 갔다 맞아요. 왔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네. 경우인 것 같습니다. 보통 네. 이제 그 선진국들 네, 뭐 맞아요. 놀기 좋은 그쵸. 그런 미국이나 호주, 네네네. 뭐 캥거루 뛰어다니고 막 그런 지역들을 많이 쓰는데 그렇죠. 사실은 남미 같은 경우는 그거 많이 안 이게 가죠. 가기가 쉽지 굉장히 또 않죠. 예. 가보셨어요? 여행 가려면 보통 한 15시간 저요? 넘게 걸리는 걸로. 페루 쪽은 전혀 가보지도 못했어요. 저도 못 예. 가봤어요. 문화유적지나 있다고만 들었지.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소서를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구직 활동을 지금 막 시작하는 2, 3학년 학생들 중에 예. 굳이 내가 해외 경험을 좀 쌓고 싶다. 그러면 이런 지역을 저는 가 주시는 게 예. 이 친구 다른 사람들은 미국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친구는 이런 먼 지역을 갔을까라는 관심을 살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도 분명 칭찬을 할 수가 있다. 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저는 어딜 가든 네, 나오죠. 나이키 매장을 빼놓지 않고 들릅니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칭찬할 만합니다. 네. 네. 그냥 네네. 단순히 나이키가 좋아요. 뭐 관심 있게 신었어요. 이게 아니라 직접 내가 매장을 가서 확인을 한다는. 네. 그러니까 어딜 가든 빼놓지 네. 않고 이런 항상 한다는 노력들 표현이 굉장히 좋고요. 계속 네. 읽어볼게요. 그것이 제 습관이 되어버렸고 이것도 너무 좋아요. 진짜. 습관이 이게 하나의 되어버렸다. 자기의 어떤 예. 습관이 돼서 예, 라이프스타일이 되는 여행 거죠. 중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저는 남미 배낭 여행 중 페루에서 우연치 않게 나이키 플래그 스토어를 발견하고는 충격에 빠졌다. 이것도 사실 굉장히 잘한 거죠. 궁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쵸. 네, 보통 학생들이 범하는 그 오류 중에 하나가 예측 그냥 굉장히 뻔한 내용들을 씁니다. 뭐 팀워크를 발휘했을 때 내가 네. 팀장이었는데 예. 결국 뻔해요. 내가 다 해결했다. 네. 뭐 이런 건데 이 친구는 가다가 우연히 굉장히 충격적인 걸 뭔가 발견했다.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몰입도 있게 글을 끌고 나가는 거죠. 이런 표현도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그렇군요. 계속 볼게요. 제 학위 논문의 주제와 거의 똑같은 여기서도 은연중에 또 어필을 하죠. 자기 논문의 학위 주제 역시도 네, 나이키다. 네, 나이크 피트니스 센터 앤 스토어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나왔던 거를 직접 페루까지 가서. 네. 근데 사실은 저는 예. 이 학생을 알고 있었지만 만약 몰랐더라도 네네네. 정말 어떻게 이런 친구가 있을까 한번 그러게요. 만나보고 싶은 맞아요. 호기심을 좀 네. 불러일으켰거든요. 여기저기서 그 나이키를 계속 표현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진짜 야금야금 이제 나이키 맞아요. 나이키 하고 그렇죠? 있는데 참 잘 쓴 글인 것 같습니다. 네. 진짜. 그리고 계속해서 스테이 플리시, 스테이 헝그리 이런 발상과 시도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시도하는 나이키의 정신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도 제가 놀랐어요. 그다음에 네. 이제 창업자 빌 네. 바우먼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네. 나이키 이외에는 쓸 수가 없는 자소서로 딱 붙박이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이디어로 탄생한 앞으로 나이키 제품 이상의 정신이다. 네. 이처럼 요 두 번째 단락만 봐도 네. 이 친구가 작은 정말 경험인데 네, 남미 여행의 경험이지만 직접 나이키에 대한 평소 관심으로 연결을 시켰다. 굉장히 칭찬할 만하고요. 또 마지막 네. 단락을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네네. 나이키의 나오네요. 혁신, 창의, 끈기, 도전 정신은 저를 표현하는 가장 적합한 단어가 되었다. 바로 이런 문화와 정신이 제가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동기부여가 된다. 자기 생각을 잘 정리를 했고요. 네. 그다음 사실 마지막에 거의 절정으로 갑니다. 이제 그쵸. 나이키 정신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채널이 이 단어 너무 좋고요. 네. 채널이 바로 매장입니다. 매장입니다.라고 자기의 직무 쪽에 어떤 관심을 표현을 했어요. 네. 연예인을 최고의 스타로 키우기 위해 항상 곁에서 관리해 주시는 매니저가 있듯이 저는 나이키의 얼굴인 무슨 기술, 마케팅 이런 게 아니라 매장을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뒤에서는 지원해주는 최고의 영업관리자가 되고자 지원을 했다는 기가 막히네요. 정말 네. 듣고 싶네요. 그렇죠. 사실 이 뒤에 내용도 더 예. 있어요. 자기 경험, 자기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썼어요, 이 예. 친구는. 그래서 요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나는 다음과 같이 뭐 행동하겠다. 이런 내용까지 뒷받침돼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계 그 자소서 네. 그 외국계 지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국문 자소서까지도 첨부를 하고 학생들이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뭐 커버레터하고 레주메 정도만 내면 되지 뭐 국문 자소서까지 써야 되냐 외국계에 지원할 때 또는 뭐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무슨 포트폴리오까지 회사에서 제출하라는데 뭐 새롭게 또 만들어야 되느냐. 새롭게 내가 이미 만든다고 생각했다면 예, 예. 합격의 가능성에서 좀 이미 좀 멀어지지 않나. 이런 분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저는 개인적인 질문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혹시나 네. 이 외국계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아까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외국계 기업은 이 자기소개서에 이런 항목이 없다. 알아서 쓰라인데 네. 제가 주워 듣기로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게 네. 면접이 굉장히 많다. 엄청나게 많아. 외국계 기업은 그렇다고 들었는데 네. 혹시 이게 진짜 그런지 이 친구들한테도 오늘 작정을 했네. 오늘 감사합니다. 꼭 어떻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워 들은 수준이 아닌데. 예, 좀 많이 들어가지고. 맞아요. 외국계 기업은 사실은 면접 전형이 네. 길기도 길고요. 그 스텝 단계가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아.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 9단계였어요. 맞아요. 네, 웃기고 구글이 싶어진다고. 9번을 네. 불러요. 9번을. 맞아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자주 안 보거든요. 9번을 갖다가 자주 그렇게 불러. 그렇죠, 지금은 그렇죠. 6단계인가로 줄였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만큼 안정적인 직장이라 외국계는 이게 네, 고용 안정성이 있어서 굉장히 자주 부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취업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죠. 공기업 못지않게. 그래서 면접이 참- 영상 보시는 예. 분들이 조금 스펙이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네. 지금 우리가 봤던 자소서처럼 그 회사 관련된 어떤 경험들 조금만 더 보완을 하셔서 네. 외국계 지원하시는 것도 저는 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 왜들 그러면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외국계 네. 기업에 지원할 때 네. 외국어 능력을 좀 어떻게 어필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 외국어 능력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외국계 기업에서 외국어 능력은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토익은 안 중요해요. 네네. 스피킹. 네. 스피킹 점수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네네. 스피킹도 사실은 이제 네네. 못 믿어요. 아. 예를 들어서 스피킹 시험이 이제 두 가지가 네. 있습니다. 이제 오픽 시험이 있고 토스, 토익 스피킹 토익. 시험이 예. 있는데 보통 이제 외국계에서 지원 자격 정도 되는 점수가 네. 토스 6 정도예요. 네. 토익으로 환산하면 한 800 초반? 네. 근데 이 점수도 학생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취득을 하고 이게 말을 실제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수에 저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토스 6인데 토스 또 7 막 8 받으려고 뭐 1년 휴학하고 이거 전혀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토스가 토스가 한 6 정도, 한 140에서 150 정도 점수만 된다면 예. 직접 그 인사동이라든지 이런 데 나가서 네. 외국인들하고 대화하는 대화를. 연습을 저는 이태원에 뭐, 가서 그게 그렇죠. 훨씬 더 저는 좋지 않을까. 네네. 실제로 네네. 외국계는 저도 사실은 그 구직 활동할 때 네. 시티은행 면접 봤거든요. 오. 외국계인데 붙으셨죠? 네. 아니, 되게 떨어졌어요, 저. 떨어지셨어요? 네, 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면접 보시는 그 면접관 분이 나이가 되게 지긋하세요. 네. 한 40대 후반? 네. 딱 봐도 영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네. 여기는 영어 시험 안 보겠구나. 네네. 그러면 이제 자기소개하려고 그랬는데 네. 조민혁 씨 자기소개하기 전에 영어를 테스트하겠다고 그랬고 이분 영어를 잘하나 보다 그랬더니 그분이 회심의 한 방을 날리더라고요. 뭐라고요? 나는 우리말로 할 테니까 이게 뭐 한석봉도 아니고 조민혁 지원자는 네, 영어로 모든 걸 다 영어로 하세요. 그래서 네. 결국엔 테스트를 하는구나. 야. 그래서 실전 영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생활 영어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뭐 생활 영어. 실시간 네. 번역기 아닙니까 진짜 순간적으로 정말 네 대단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네. 그때요. 그럼 이번에 영업관리 직무에 지원한 이제 취업 준비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자기소개서인데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전략을 갖춘 매출 1위 영업 관리자를 목표로 전국 매출 1위 영업 관리자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러한 목표 실현을 위해서 1번 각 채널 담당자와의 관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2번 아이나비만이 할 수 있는 프로모션 기획 등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를 이루겠습니다. 3번 철저한 시장 조사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여 마케팅 및 연구개발팀의 아이디어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업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통하여 아이나비의 매출 향상과 각 채널과의 관계를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멘토님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영업관리자로서 좀 갖출 역량을 좀 잘 표현했나 싶은데 제 생각에는 채널 담당자의 관계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아이나비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너무 영업관리 직무에 관련이 이게 그게 좀 동떨어진 여러 가지 그냥 이게 갖다 쓴 느낌이 들어가지고 1번도, 맞아요. 2번도, 3번도 다 그냥 다 제각각인 느낌이 들어서 그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 다만 지금 1번, 2번 그러니까 네. 문장들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건질 수 있는 게 하나는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그렇죠. 1번이죠. 1번. 1번이죠. 네. 채널 담당자의 관계 맞아요.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네. 그 네네. 부분을 저는 좀 보완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일단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멘토님이 보시기에 이 자소서를 고친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수정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2번하고 3번 부분은 삭제하셔야 됩니다. 삭제. 네. 과감히. 그래도 칭찬할 만한 점은 2번에서 네. 그 아이나비만에라는 네네. 표현을 보면 네네. 그래도 고맙긴 해요. 네, 아이나비는 이 친구가 지원을 했다는 걸 네. 그래도 드러내 주셔서 그렇죠, 고맙기는 한데 그 내용을 1번으로 저는
옮기시고요. 아이나비에 대한 관심은 1번으로 바꾸시고 네. 2번하고 3번 내용은 사실은 저희가 예전 시간에 다뤘던 마케팅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런 내용들은 1번에서 그럼 아이나비 뭐 제품, 뭐 네. MP3가 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제품 아이템들이 있겠죠. 그 네. 아이템이 잘 안 팔리는 지역을 하나 선택을 해주세요. 네. 네, 뭐 서울권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지원한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지역 내에서 특정한 어떤 아이템이나 상품이 잘 안 팔리는 그 영역을 선택을 해주셔서 그럼 나는 그 유통망에서 어떤 대인관계 능력을 발휘할지 그 내용을 저는 좀 주력해서 2번하고 3번 제외됐던 그 공란에 기술을 해주시면 네. 그래도 훨씬 좀 좋아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 제가 좀 첨언을 드리면 이 마지막 문장 한번 보시면요. 네. 학생들이 항상 이렇게 씁니다. 영업 관리자로서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그래서?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약간 아. 웅변투로 마지막에 이렇게 꼭 이렇게 뭐 하겠다 네. 다짐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것도 사실 불필요한 내용. 이런 내용도 굳이 쓸 필요가 없다. 굳이? 그럼 네. 마지막은 어떻게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지막이 없어요. 어? 네, 자기소개서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왜요? 왜냐면 두 갈씩이라 그래서 결론이 이미 앞에 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한 그 결론에 대한 내용을 입증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관리자로서 중요한 역량이 뭐 점주와의 어떤 협상력이다. 네. 그래서 실제로 나는 협상력을 갖췄던 이러이러한 다음과 같은 경험이 있다. 경험 1, 2, 끝. 네,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근데 또 경험 쓰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영업관리자로서 역할을 통해 아이나 많은 지원자들이 거의 95% 이상 이런 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까워서 그래요. 요 어떤 그 쓸 수 있는 다른 내용들을 좀 써달라. 요걸 제외하고 그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2번, 3번의 내용을 좀 과감히 정리를 정리하고. 하고 1번의 내용을 좀 더 특화해서 한번 수정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번엔 재현 씨가 한번 읽어주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네. 자, 현대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를 통해 영업에 대한 이해를 하다. 네. 영업관리자란 직무는 꼭 도전해보고 싶은 분야입니다. 특히 영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백화점 판매입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하고 설득이라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행사 기간 중 가장 많은 고객을 만났고 최상의 실적을 낼 수 있었습니다. 계약 연장까지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3가지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설득력입니다. 둘째, 목표의식입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근성입니다. 영업 직무에 있어 필요한 3가지 능력을 통해 회사의 가치를 고객에 전달하는 프로 영업 관리자가 되겠습니다. 네. 네. 백화점 판매 아르바이트 경험을 소재로 좀 사용했었는데요. 네. 이 글은 좀 어떤가요? 과했죠. 과했죠. 네, 좀 과했습니다. 과하다. 네, 제가 아까 재현 씨가 읽다가 좀 과해. 웃었던 이유가 투머치. 너무 투머치요. 투머치. 네. 설득력의 목표 의식의 근성까지 너무 좋은 표현들인데 네. 사실 아까 전에 그 영업하고 영업 관리 그 두 가지 직무의 차이점을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 아르바이트 경험은 사실 영업 직무에 네. 오히려 더 맞죠. 네, 요건 어떻게 보면 사람을 관리하고 요런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동아리 내에서 내가 리더십을 발휘했던 그런 경험을 썼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그 좀 첨언하고 싶은 게요. 네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씁니다. 평소 사람을 좋아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꼭 그렇죠. 네. 큰일 날 얘기예요. 왜요? 네. 사람을 좋아하면 영업 관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아이고야. 제가 그래서 재한 씨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안 맞아 영업 관리자. 사람을 거절을 못 하기 거절을 때문에 못 그러니까 해요. 예. 사람을 좋아하면 오히려 안 역효과이니까 이런 표현은 절대 그렇죠.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그 느껴지는 게 막 많은 고객을 만나서 그냥 착하게 이렇게 아르바이트 하셨던 그런 어떤 느낌이지 되게 치열하게 막 이렇게 치밀하게 사람의 마음을 사고 설득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그렇죠. 부분 네. 조금 아쉬움이 직무를 좀 모르고 지금 작동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말이에요. 사람을 좋아한다는 말은. 그렇지만 내가 쓰는 분야에 따라서는 그래도 부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기 맞아요. 바랍니다. 네, 네. 혹시나 그럼 고친다면 좀 어떻게 고치는 게 좋을까요? 그래요. 그래서 네. 고친다면은 여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많이 쓰셨는데 네. 저는 요 중에 한 가지 설득력. 설득력. 예, 설득력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경험 한 가지만 써주세요. 근데 그 대표적인 사례. 경험이 네. 백화점 아르바이트 경험이라고는 좀 보기가 어려우니까 네. 동아리 경험도 좋고요. 네. 뭐 인턴 경험도 좋고요. 그쵸. 저는 학교 내에서 프로젝트 했던 것도 좋아요. 예, 프로젝트 할 당시에 갈등했던 상황 그런 쪽에 좀 초점을 둬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2개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영업 관리 직무에 대한 자기소개서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오늘 멘토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취준생이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는 그날까지 취업을 부탁해는 계속됩니다. 취업을 부탁해.